누군가를 만날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어야 되고 몰입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만난 사람이 참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말버릇을 바꾸셔야 돼요. 60이 넘고 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다행이다. 일단 기대를 저는 안 해서 실망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지레짐작이에요. 요청하기 전에 나서지를 않는 것. 저는 제 묘비명을 미리 써놨어요. 유인경은 남한테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에겐 더더욱 관대했다.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요, 남이 아니라 저와의 인간관계예요. 근데 또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어보니 인간관계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저는 인간관계에는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어야 되고 몰입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만난 사람이 참 많아요. 솔직히 시간의 양으로 치면 대표님하고 저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터뷰 때문에 몇 년에 텀을 한번 맞아요. 제가 필요하면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저는 전화번호 부했지만 4, 5천 명 있을걸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알지? 제가 만약에 취조를 받으러 간다면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지? 심지어 저는 아침마다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사 도우미 이모님 도움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 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모님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예. 제가 제일 후회된 건 뭐냐면 저 연애를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진지한 관계를 못 견뎌했어요. 소개팅도 많이 하고 미팅도 했는데 선도 70번이나 봤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막 미쳐보거나 풍덩 빠져보거나 이런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훨씬 더 제가 깊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한데. 그렇구나. 얇아요. 그런 생각은 저도 들어요. 조금 더 진지할 걸, 진솔할 걸.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저도 왜 그랬을까. 조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좀 후회되는 거는 인간 누구나 똑같은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나 그 말 진짜 멋있는 말 같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충분히 잘해줬는데도 제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근데 왜 남들이 저한테 최선을 다하고 잘해주고 제 엄마가 해줬듯이 그래야 되는 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하나 줘도 어떤 친구는 막 고마워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 사과 안 먹어?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기대를 저는 안 해서 실망이 없어요. 진짜 좋은 태도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널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야? 너는 또박또박 대하는데 그 사람 성향이겠지. 근데 기대를 안 했는데 뭔가가 주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슬픈 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게 안 돼서 싸움 일어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법이 다르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저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한테 그 기대에 부응한 리액션을 해줬냐? 안 하죠. 내가 해준 계산법하고 받은 계산법이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실망도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10년간 이제 치매 걸려서 마지막 5년은 대소변 많이 못 가리셨는데 힘드셨잖아요. 저희 오빠들 거의 와보질 않았어요. 저보다 얘기 공부도 들었어요. 잘하고 다 박사고 뭐 제일 찌질한 막내 동생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 해외 유학도 엄마가 보내줬는데 근데 딱 마음 내려놨어요. 그 구간은 나는 무남동녀다. 스스로. 오빠 없어. 오빠들이 와서 뭘 해주겠어. 와서 뭐해? 이경아 수고했다 말 들은들 무슨 위로가 되며 와봤자 막 엄마 얼굴이 안 좋은 것 같네. 네가 못 돌보니? 이런 비난하기 쉽잖아요. 제 남편이 경상도 부산 남자라 되게 무뚝뚝하고 서먹서먹해요. 근데 뭐 영화나 나오는 그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관식이는 그 판타지예요. 판타지. 뭘 그렇게 기대를 하냐고요. 꼭 남편한테 내가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여야 되나? 그럴 필요 없죠. 지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데 딸한테도 내 기대감이 있지만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레짐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레짐작.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향가 없다고 안 만나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혼자서 이렇게 몽상망상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오래 갈 인간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지레짐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좋은 며느리라 그러겠지?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지레짐작. 마누라가 행복해하겠지?
하겠지? 아니에요. 자식도 이렇게 하면 내가 훌륭한 엄마라 그러겠지? 천번의 말씀 마음 맞네. 콩떡이에요. 요청이 오면 들어줘야 돼요. 요청하기 전에 나서지를 않는 것. 그러려면 이제 약간 혀도 깨물어야 되고 해줄게란 말 좀 깨물어야 되고 하는데 기대를 저버리고 지레짐작을 안 하니 되게 평화롭죠. 나 유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지를 오늘 얘기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나는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해줬는데 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든가 아니면 제가 저렇게 나한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근데 제가 남편하고 굉장히 갈등이 저도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가 잘하면 나가 해줄 거야. 이거 기대거든. 그런데 네가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해줘. 이렇게 해서 항상 너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대 때문에. 근데 요즘은 내가 기대를 안 하고 잘해주니까 신랑도 잘해주더라고.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좀 변한 게 있어요, 대표님. 네. 60이 넘고 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다행이다. 옛날에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래? 정말 신문사 다닐 때는 뭐 이런 저는 욕은 안 하는데 분노 뭐 이런 게 되게 많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등감, 불행 이런 것만 쫙 목록을 써놓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막 오만 가지 제가 불행해야 마땅한 이유들에 주목했다면 이렇게 60이 넘고 나니까 이제 보여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 다 늙어가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분들도 그 돈 다 못 가져가고 십몇 조 재산으로 추정되는 기업가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맞아요. 뭐 이스코리아들이라고 아무리 이제 현대의학이 시술을 받다 하더라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만나고 싶어지냐면 그냥 평화로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있을 때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건조했는데 비가 와서 다행이야. 덜 불행해서 다행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까칠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저한테.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이렇게 오랜 관계가 유지되냐고. 까칠한 분은 맞아요. 근데 까칠함이 꼭 단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까칠함이 굉장히 단호함일 수도 있고 예리함일 수도 있어서 그러네요. 저한테 굉장히 도끼 역할을 해줘요. 언니 그거 하지 마. 뭐라든지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도끼를 하나 갖고 있어서 다행이고 다행이다. 네. 누구 또 푸근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친구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프면 쉬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진짜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눈 뜨자마자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 말이 저절로 이렇게 저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침에 이렇게 뵀는데 저보다 먼저 와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 작가님한테 전화해야 돼. 막 뭐 드실 거가 미리 전화해드려. 내가 막 이랬는데 먼저 너무 죄송하기도 했지만 웃는 모습에 난 여기 집주인인 줄 알았잖아. 근데 활짝 어서 오세요. 제가 어서 오세요. 먼저 활짝 웃는 와서. 모습에 제가 모든 게 녹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행이다 해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면서 그래서 그런 웃음이 나오는구나.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아전인수적인 해석이고요.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를 제가 너무 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 한심해, 나 바보 같아 이렇게 느낄까봐 뭐 적당히 뭐 대충 뭐 이렇게 살아와서 엄청난 성취나 엄청난 타이틀이나 엄청난 재력을 갖추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제가 저를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저는 제 묘비명을 이제 미리 써놨어요. 궁금하다. 예. 유인경은 남한테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에겐 더더욱 관대했다. 반전이야 반전. 나이 들수록 저한테 너무 관대해져요. 저 이 옷 지금 단추 못 잠그잖아요. 살이 쪄서. 그래서 들어간 게 어디야? 팔이 들어간 게 어디야? 나이 들어서 정말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고 제가 왜 이래 이럴 때 되게 많아요. 더 집중을 못하고 굉장히 시선이 좁아들어서 정신없이 아침에 막 이렇게 치약을 닦는데 치약을 묻히는 게 아니라 클렌징 폼을 묻혀가지고
이빨을 닦아서 거품이 막 나고. 근데 그것도 내가 너무 다행인 거죠. 클렌징 젤이길래 망정이지. 제가 이상한 유한락스 같은 거 먹은 거예요. 저한테 뽀록했겠죠. 제가 저질렀던 어제의 실수들이 오늘과 내일의 제 에피소드가 되더라고요. 뭐 실수 좀 할 수 있지. 그리고 지나고 보면 다 남들이 웃잖아요. 저를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관계를 그 서은곡이라고 연세대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도 썼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순간이 행복이래요. 쉽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같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저 인간이 지갑을 열까 안 낼까 잔머리 안 구려도 될 사람들. 그리고 그냥 밥만 먹진 않잖아요. 밥과 어울리는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몇 명인가.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설렌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나는 또 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5명 정도만 있으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요. 복권을 따거나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시시한 행복에 내가 짜릿짜릿해지는 내 감각 기관들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탄사 나올 때가 제일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진짜 리액션이 좋거든요. 맞아요. 감탄을 정말 잘해요. 그건 좀 타고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타고났다고 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봐도 막 나도 행복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느끼는데 또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다 내려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다 내려야 뭐 하나 올려놓고 있어요. 팔 아프게. 내려놔야 돼요.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내려놓으세요. 나를 기억해 주는 어떤 과거의 직함들 내려놓으세요. 그다음에 뭐 주변에 과도한 기대나 뭐 이런 거 내려놓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잘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말버릇을 바꾸셔야 돼요. 나이 들은 분하고 안 만나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분들이 너무 꼰대 같은 말씀만 나 때는 하고 옛날 얘기한다든가 맞아요. 본인이 굉장히 냉철한 직관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분석과 비판하는 거죠. 자녀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모시고 간 해외여행 가서도 비싼 코스 요리를 마련해줘도 아우 너무 맛있다. 이거 처음 먹어본다. 이런 분들이 또 모시고 가고 싶지. 여기는 물이 제일 맛있네. 이거 뭐 안 가로 가고 싶어. 그리고 칭찬받아도 너무 막 소스라치게 고마워하는 거. 옛날에는 저는 뭐 아우 안경 씨 이뻐졌어요. 그러면 아우 아니에요 자글자글해요. 그러면 자글자글한 않대요.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는 호가 대기만성이에요. 갈수록 너무 잘 된대. 나 어떻게 나 80에 미인대에 나가야 돼? 막 이렇게 어머. 농담으로.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덕담을 듣잖아요. 그거 저 일기에 써요. 옛날에는 상처받은 것만 썼거든요. 김 부장이 나를 많이 죽였어요. 우리 오빠도 여러 번 죽이고 뭐 다 죽였는데 이제는 다 살려내는 거죠. 감사의 대상으로. 강전 대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를 뭐 덕담을 해주셨다. 그 느낌을 다시 저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기뻐하고 쓰면서 로고 테라피라 그러거든요. 쓰면서 치유하면서 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뭐 며칠 뒤에 읽어보고 그랬지라고 하고 물론 남들한테 안 보여줄 예정이고 죽기 전에 다 태워버릴 예정이긴 하지만 예전엔 내가 욕먹은 거 비난받은 거 내 모자란 점만 써서 옛날 일기를 보면 정말 낯설어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랬는데 요즘 일기를 보면 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요 남이 아니라 저와의 인간관계예요. 제가 저한테 잘해줘요. 사람들이 오늘 이 유튜브를 보면서 평화로운 시간이 아마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라고 문제점을 파악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좀 다가가는 전화 한번 걸어보면. 근데 이제는 뭐 유행인지 모르지만 쇼펜하우어, 칸트, 뭐 니체가 전부 다 홀로 가라, 뭐 시타르타도 그랬다고 하지만 혼자 죽는 거긴 하지만 관계없이 혼자만 지킨 사람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관계는 솔로 독창이 아니라 듀엣이잖아요. 맞아요. 합창이고. 근데 어떻게 그쪽만 노래 부르기를 바라거나 먼저 선창하길 바라지 말고 문자라도 하나 보내거나 또 그쪽에 반응이 오면 연결되고 그쪽에 반응이 없으면 괜히 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얘가 나한테 뭐 삐졌나 못마땅한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를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리소설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물을 쳤을 때 걸린 생선에만 만족해야지 내 그물에 돌아오지 않은 숱한 문어, 전복 이런 것들 찾지 말고 조그만한 생선에도 팔팔 화로가 걸러졌을 때 얘랑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리네요, 진리. 네. 진짜. 그다음에 나랑 관계가 좋아서 내가 나한테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이 들면 남한테 잘 대하게 돼요. 아. 저는 나이 들어서 제일 싫은 사람이 징징거리는 사람이에요. 징징거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호기심과 새로움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강 대표가 계속 싱싱할 수 있는 이유는 끝없이 새로운 책을 읽으시고 새로운 직원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수혈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들지도 않고 낙지도 않고 징징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주면 표정이 달라지죠. 예.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액세서리로 관심을 쏠리기보다 제 표정에 사람들이 더 어쩌면 저렇게 평화로운 표정을 짓지? 그게 저는 제 노후의 과제인 것 같아요. 야. 아유, 오늘 정말 진짜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제가 더 많이 배웠고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저 배우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 아니고 진짜. 제가 뭐 잘난 척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진짜 산전수전 시가전 공중전 다 겪어봤거든요. 별 일을 다 겪었는데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제 인생의 큰 걸림돌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발목을 잡을 요소가 아닌 게 그거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해서. 네. 모든 게 이렇게 다 고통 다음에 이제 기쁨도 오고 기쁨 다음에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똑같이 이렇게 그런 일이 없고요. 조영남 씨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는 없을까요? 했더니 딱 하나 있어. 그래서 어딘데? 했더니 지옥이야. 그건 다 똑같아. 맞네. 천당만 해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덕을 더 쌓은 사람 천사도 여러 명이고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불행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거기 때문에 어찌다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행복에 내가 민감해지면 그때 내가 나를 좀 스스로에게 나 복 받았다 와. 라고 자꾸 느끼게 하는 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셀프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육해야죠, 저를.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다. 네. 그래, 죽어가는 인생이 그치?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너무 오늘 자꾸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서 말씀을 못 해요. 인경아, 쥐약 먹은 건 감춰도 나이 먹은 건 못 감춰. 근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타인에 대한 호기심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제일 잃어버린 게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눈물 자신에 대한 나온다. 호기심. 예.